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연수구청에서 연수구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셨지만 그래도 못 보시고 참석하지 못한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고 부족하나마 정리한 것을 영상으로 정리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연수구를 찾으신 우리 시의 관계자 그리고 용역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연수가 요즘 이제 선악동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이제 핫플레이스다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 또 이제 용역시 용역에서도 또 발표가 공공기업이면 10%나 15% 갖고 또 핫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에서 저는 건교형 판에 있던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공원이 부족하면은 그것 또한 또 도시환경 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정 계획 인구를 설정하고 만약에 기반 시설이 부족하면은 공공기여금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해당 용적률을 설정하게 돼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계획 인구 산정 결과 금방 연수 선악지구는 현재 13만 5천인에서 7만 5천인 약 56%를 늘린 21만 명을 계획 지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부 공급처시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학교에 대한 중축 이런 사업비들이 일부 들어가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이제 그런 인구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21만 명을 어떻게 하면 밀도를 수용할 것이냐 했을 때 저희 노후계획도시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2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용적률을 설정하고 그 해당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이라고 해서 이 지역의 적정한 밀도를 기준 용적률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할 때 모든 기준은 기준 용적률을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수 선악지구의 용적률 산정 결과입니다. 저희 연수 선악지구는 약 평균 287.3%까지 용적률을 올리면 기반시설에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면은 주택단지 정비형은 평균 110, 130, 156을 280, 현황 용적률의 약 2배, 그리고 중심지구형, 역세권의 한 지역이 있는데 그 두 개의 특별정비 예정구역은 현황이 약 180인데 330, 약 현황 용적률의 1.8배, 그리고 저희 연수 선악지구에 있는 순수 임대주택단지는 이주대택 지원형으로 약 1.6배의 용적률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까지 하면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공공기여율을 약 15% 정도 적용을 받고 만약에 법적으로 해당 용도 지역의 150배 또는 중심지구형 같은 경우는 준주거까지 하게 되면은 그 용적률까지는 법적으로 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기준에서 상한으로 가시게 되면은 공공기여금이 가중이 되는 그런 산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5m 도로로 둘러싸인 단지를 하나의 통합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하고 만약에 단일 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옆에 단지랑 가능하면 묶어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별정비 예정구역은 일반적인 주택단지 정비형 그리고 역세권 상업 업무지구에 있는 중심지구 정비형 그리고 이주대책 지원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택단지 정비형은 일반 공동주택들에 대한 25m 도로를 기준으로 인접한 단지들끼리 통합하는 내용이고 중심지구 정비형은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 두 개의 지하철 환승역 그리고 또한 버스터미널 등 광역교통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왜 중심지구형을 왜 이렇게 했냐면은 중심지구형은 해당 지역이 설정이 되면은 역세권 환승시설을 기부 체납을 해야 합니다. 주택단지 정비형은 도정법과 다르게 공공기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대지 면적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지 면적을 최대한 주민들이 유지하게 해줘서 이 최대한 건축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특별법의 특례사항입니다. 그러나 중심지구 정비형은 용적률을 조금 올려주긴 하지만 이 지하철 역세권과
지하 보행 통로를 뚫는다든지 입체 역교를 뚫는다든지 또 역세권에 붙어있는 지역은 업무시설이나 각종 공공시설을 기부 체납을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단지 정비형과 중심지구 정비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수지구에 있는 순수 임대주택 1개 구역이 이주단지 지원형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연수 선압지구는 공공기여금을 받게 되어 있고 또 기준 용적률과 넘게 했다. 그럴 경우에는 2구간이라고 해서 41에서 70%이 차액만큼의 공공기여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연수 선압지구는 어쨌든 이미 공공기여금을 어느 정도 좀 걷기 했는데 이미 도시계획 용적률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공공기여금을 걷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업지구에 비해서 용적률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현재는 15%로 1구간을 정했고 그 다음 이제 2구간은 최저값인 41%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게 이 15%, 41%를 적용하는 용적률의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 전체 용적률의 15%를 하는 게 아니라 종전에 저희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한 205에서 250% 용적률에서 280까지 오르는 용적률의 15%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용적률의 그런 공공기여는 상당히 다른 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을 뺀 그 140%의 차이에 10%를 하기 때문에 약 14%의 공공기여가 나오는데 저희 연수 선압지구는 이미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적률을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에서 140을 빼는 게 아니라 280에서 250을 뺀 30%의 15%를 하기 때문에 약 4.5% 정도의 공공기여금이 걷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딱 드리면은 예시로 저희 대상지 아파트에 현황이 180인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지구단위 용적률이 250%가 적용이 돼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연수지구가 일반적으로 평균 280%의 용적률을 정했을 때 만약에 350까지 좀 개발을 하고 싶다. 기준 용적률을 더 넘게 좀 우리는 좀 고민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1구간은 280에서 250을 뺀 30%에 대한 15% 그리고 350까지 올린다. 그러면 2구간이라고 해서 350에서 280을 뺀 70%에서 41%를 공공기여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게 가능하면 이 기준 용적률에서 어느 정도 좀 높낮이를 조정을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용적률을 또 고민을 할 경우에는 이 가중된 공공기여금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좀 잡아야 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용적률이 많이 인천광역시가 하지만 또 최종 결정은 국토부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고 또 저희 도시계획위원 자문을 통해서 최종 국토부에 가면은 국토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안이 또 국토부 승인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고 나면은 저희가 5월부터 6월까지 이 선도지구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선도지구 공모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예정구역 통합단지 기준으로 공모를 하게 돼 있고 다른 대상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 좀 일부 있는데 이미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정법으로 가겠다고 하는 지역들 그리고 임대주택 혼합단지는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좀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단지 혼합단지가 선도지구에 제외되는 사항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임대주택 단지들이 혼합단지들이 아마 대부분 2032년까지 이 임대를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정비계획을 바로 수립하기에는 시간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방 선도지구에서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 혼합단지는 일부 좀 제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크게 4개의 기준, 주민동의여부, 정주환경 개선, 활성화, 추진효과, 파급효과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세부 기준을 정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높은 수치입니다. 주민동의 여부가 최대 60점 만점입니다. 100점의 60점이니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단지들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단지가 많을 경우에는 감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환경 시급성은 당장 주차가 막 너무 어렵다, 시급하다 그런 지역들, 아니면 노후년도가 상당히 오래됐다 그런 단지들은 10점인데 아마 영수증은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공공기여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공공성을 할 경우에는 10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게 이 통합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그러니까 2개 단지 통합하는 것보다 4개 단지를 통합할 경우에는 점수를 더 가중치를 줘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또한 많은 세대가 참여한 대규모 단지일수록 우선순위를 주하기 때문에 일단 이 4가지를 통해 가지고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별첨 서류, 뭐 예를 들어 정기부등본이나 아니면 개인신분증 사본, 그리고 뭐 공동소유의 물건인 경우에는 대표소유자 선인계 등등을 수기로 작성을 해서 이제 종이로 이렇게 제출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전자적인 방법, 핸드폰을 통해서 좀 제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디지털 인증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일단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주민들이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달에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나 도정법이 다 서면 동의해서 전자동의도 가능하다로 법 개정이 됐고, 그래서 전자동의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이 스마트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규제를 철폐를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 선제적으로 좀 개발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되는 다이어그램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 26년 7월에는 무조건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착공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노후신도시 국토부 협의를 26년 7월에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교묘하게 계속 맞물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우리 연수구의 수건이 청학역 사거리하고 노후신도시가 시너지를 발휘를 할 수 있게 플랜 B나 아니면 투트랙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조금 전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빨리빨리 이 행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수할 때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예정이라고 붙은 몇 군데가 있는데, 어제 그제도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예정구역은 일단 이 영역에서 제외를 하고 갑니다. 근데 이걸 검토를 안 했던 게 아니고 계속 검토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계속 신문도 보고 지금 발표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예정구역은 예정구역 나중에 우리가 정비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이걸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 이걸 넣기 위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끌고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또 이 전체 일정이 또 늦어지기 때문에 이건 이것대로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고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별도로 또 검토를 하던, 그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은요 저희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정구역이 좀 늦었다 해서 그 부분이 사업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주민들이 이렇게 저기만 하면은 그 전체 사업을 하는 일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이 일부는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 논의 과정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보여요. 그 정도 이해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시죠? 고스란히 여러분이 다 비용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 기본 계획을 우리 KG 상무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동료들이 할 때 GTX-B를 제일 먼저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사실은 GTX-B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도시가 무슨 되게 유기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지역이나 다른 데를 지금 법상으로 가능한 지역을 우리가 플랜 A로 이미 이제 확정을 해가면서 GTX-B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외면했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 상황이 벌어지면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린 그 지역에 아주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계획도 다 한번 이렇게 스케치해 본 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음 단계에
지금 생각하지 결정되지 않았던 것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상황이 발생하면 앞에 있던 시행착오를 더욱더 따듬어서 GTX-B가 청학역에 만약에 또 사거리에 들어오면 더 잘 만들면 되죠. 나중에 KTX 선도역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민간 쪽에서도 뭐 관심 많은 지역들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 제외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좀 활용하기 쉽게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중심지구 정비형은 대지를 일부 내놔서 대지를 기부 찬합하든지 건축물을 지어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일부 이런 복합시설이라든지 지하철 환승시설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만약에 주민분들이 그냥 우리는 공동주택 위주로 짓고 앞에 그냥 대지로 내놔서 대지를 그냥 시에서 나중에 상업업무 복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청사라든지 검토하고 구역계 이외의 계획들은 아마 시중장기 계획, 교통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지역이 있는데 이제 용적률 차이 있는 지역들이 재건축이 뭐 가장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게 뭐겠습니까? 대지 지분입니다. 각 단지별로 대지 지분이 다르는데 그거는 통합 동비를 하더라도
향후에 용적률, 그다음 해당 단지의 공공기여율을 산술 평균을 하지만 부담하는 거는 아마 다 다르게 아마 해서 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통합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희 국토부에 따라서 단지별로 관리 처분과 대지 지분을 달리 적용을 해서 아마 정산을 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장 통합단지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공람도 하고 있고 또 향후에 뭐 이런 주민 의견서도 받을 예정인데 어쨌든 만약에 반대가 심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억지로 통합을 묻거나 아니면은 도정법을 급하게 하고 싶다. 그게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인천광역시로 접수가 되면은 국토부 승인 전에 한번 재검토를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들은 주민들께서 단지별로 좀 판단을 하셔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일기 신도시를 봤잖아요. 공부하고 우리 정 과장님께서 좋은 장점을 뽑아서 제시 조금 넣더라도 차근차근 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발표한 게 2일날 발표한 게 우리 연수지구 지금 용적률 가장 중요한 게 용적률인데 용적률을 287%예요. 그럼 기존에 140 몇 프로에서 우리가 100% 올려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생색 내시는데 이거 완전히 기계공학적인 얘기고요.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이거 신문에도 나고 여러 번 나고 아까 청장님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했죠. 사업성이란 말이죠. 사업성.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140%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기 전에 여기에 군사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낮은 건물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에 지금 30년 이상 살고 겨우 이제 신도시 해가지고 앞으로 50년을 보고 재건축을 하는데 사업성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존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저 일부간에서 이게 이게 300%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공공기여율 15%니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줄이고 용적률도 300%도 안 넘어가고 지금 인천 지역에 재건축하는데 300% 안 넘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목에 지역도 다 400%, 350% 이렇게 다 넘는데 연수만 이렇게 낮다는 거는 지역 주민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뭐 공학적으로 뭐 개발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우리 노후계획도시 할 때 삼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도 진짜 디테일하게 안 만들어 놓고 최하점과 최상점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아까 막 3개 단지가 묶인 데가 있고 4개 단지가 묶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만들어 되겠습니까? 인천시 그다음에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3개 단지 이상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3개 단지를 만점으로 주고 그다음에 가구수 거기서는 할 수 없어요. 가구수가 많은 데는 돈을 많이 받고 가구수 적은 데는 적게 받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또 용적률도 낮게 하고 공공기여율도 15% 해놓고 이건 뭐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지역주민들 거의 모르고 자기 동네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이게 저기 뭐 아까 선도지구 정하는 것도 전체가 그런데 아까 절반 정도 그 전체 절반 정도가 연수지구예요. 186만 평이면 그 절반 정도 면적이 되는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아파트도 여기 75개인가 2개인가 있는데 그걸 봤을 때 절반을 따져도 5천호가 배정이 돼야 되는데 선도지구 4천 플러스 뭐 알파다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그렇게 그 공학적인 얘기를 누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 공청회 하고 저 주민 토론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걸 좀 듣고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쾌적해야 되고 선생님 말씀대로 용적률을 제가 500% 드리겠습니다. 예를 드는 건데 용적률 500%를 들었을 때 주상복합으로 500% 이 도시를 다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둘째치고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또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상업 지역으로 해가지고 주상복합으로 용적률을 많이 치는 데 많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그 상가 소진을 못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 도시가 지금 가장 그 쾌적한 도시입니다. 30년밖에 선생님께서 말하는 그 공학을 얘기하셨는데 콘크리트 공학에 의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100년은 가야 됩니다. 근데 30년밖에 안 된 도시를 다시 손을 댈 때는 그만큼 트렌드도 맞지 않고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공의 입장에서는 공공성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고 나서 수익성도 고려를 하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용적률 잔뜩 들여가지고 많이 줘서 50층을 지었다고 했을 때요. 용적률 지금 상태에서 25층을 지었을 때 경제성은 어떤 게 더 좋은지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100층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계속 주민들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걸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열심히 올려주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도시 고민 많이 합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고 공공성이 계속 확보돼야 돼요. 공공성 확보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도시가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저쪽 부평 쪽에는 기준 용적률이 이미 250%가 차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아무리 용적률을 더 주려고 해도 한 350% 이상 줄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이만큼 우리가 줘야 되나? 왜? 도시가 일단은 쾌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어느 도시를 저희가 가니까 동네 용적률 450%짜리 있어요. 인천에도요. 굉장히 사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제 그 요소들을 많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 선도지구 모집 공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다 정량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하고 며칠 전까지 고민을 계속한 게 정성평가를 묻고 싶었어요. 정성평가가 뭐냐면 진짜 디자인 좋은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점수를 더 주겠다. 주민 동의를 지금 이 점수가 제일 많은데 경기도 보니까 95% 동의를 했는데도 못 가지 않습니까? 동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좋은 아파트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AI 아파트를 만드는데 어르신이 주변에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아파트 안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아파트 고민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올까? 이런 고민들. 결국은 저희가 정성평가를 넣고 싶었는데도 못 넣고요. 정량평가가 국토부에 나온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여기 와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리고 올 7월 달에 한번 했고 이 설명회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계속 이해를 돕고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 또 들어보고 가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보고 할 건데 저희가 이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이 고민이 실행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공공성 확보돼야 되고 그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얘기한 사업성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선생님들한테 한 얘기가 여러분들 집은 여러분 돈 주고 짓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사업성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15% 그러니까 4.5%의 연면적을 공공기업을 내십니다. 그럼 이 4.5%가 뭐의 4.5%냐? 280% 용적률의 4.5%입니다. 이거를 대지면적으로 나누면 거의 1.6%가 나옵니다. 도정법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실 경우에는 거의 10% 이상 기부 체납을 하셔야 275까지 갑니다. 예. 그래서 이번 노후 특별법은 저희가 도정법보다는 상당히 유리하게끔 하고 기부 체납을 많이 안 하게끔 공공기업을 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지구는 특이하게 현황 용적률보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을 시에서 이미 높여줬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공공기업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고 거기에 따라 그 비용이 부족해서 저희 기반시설을 정비를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좀 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만약에 주민분들 사업성 같은 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주민분들의 그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런 자료를 우리 저기 주거정비가로 내시면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공급기여금이 예.